안녕하세요. 명숙의 맛집 천하 진행의 김명숙입니다. 자, 벌써 입동이 지났네요. 입동이 지났다는 것은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요즘 라디오나 이렇게 거리의 음악들이 벌써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고 있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면 뭐가 생각나세요? 바로 산타클로스가 생각나시죠? 이 겨울이 되면은 우리의 삶에 선물을 주는 산타클로스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명숙의 맛집 천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맛의 선물을 좀 드리려고 저는 대흥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멋진 산타와 함께 맛의 여행을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실까요? 출발! 센터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이렇게 안에 들어오니까 뭔가 이렇게 푸근하고 너무 예뻐서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미소가 가득했거든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장 강만식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계셔서 그런가 뭐 안내해 주시는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센터장님도 그렇고 표정이 되게 밝으세요. 네, 아이들도 굉장히 좀 밝아서 그 오시는 분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좀 센터 분위기가 밝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오자마자 이렇게 또 커피를 직접 내려주셨어요. 이게 전 어디서 사온 줄 알았더니 직접 또 이렇게 내려주셨어요. 선생님하고 학생이 또 같이 또 커피를 내리셨는데? 이 바리스타 자격증 시험이 다음 주에 있어서 아이들이 이제 마지막 실습하느라고 이렇게 여러 번 내려보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 실습하는 것도 있어요? 예, 강사분을 외부에서 좀 모셔다가 기계는 여기가 있어서요. 상하반기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겉에만 봐가지고 그런 것들도 있는지 잘 몰랐네요. 이제 가을을 넘어서 벌써 입동도 지나고 너무 쌀쌀해진 이 겨울인데 우리 센터장님은 혹시 계절 중에 어느 계절이 제일 좋으세요? 가을이 가장 좋습니다. 가을이요? 역시 가을 남자. 그 가을을 좋아하시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태어난 계절이기도 하고요. 또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을이면 추수고 좀 마음도 넉넉해지는 것 같고 좀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청소년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능도 이제 지난 지 얼마 안 됐고 우리 수능 본 친구들도 좀 많이 있나요? 네네, 제도권 일반 학교처럼은 아니지만 주로 이제 대학 입시가 수시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시로 많이 가고요. 일부 친구들은 수능 시험을 봐서 저희들이 격려하고 응원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해서 이제 자기의 갈 길을 이렇게 딱 정해서 그런 가는 모습들을 보면 아무래도 선생님들이나 우리 센터장님이나 일련의 그 노고가 눈녹듯 싹 녹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이 처음에 센터에 올 때는 굉장히 좀 위축되어 있고 좀 소극적이었는데 센터에 프로그램 진행하고 아이들이 또 자습도 하고 여기서 다른 친구들과 이렇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훨씬 더 사회성도 길러지고 좀 표정이 밝아지는 게 눈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모습이 가장 좋습니다. 예. 근데 이 센터가 되게 아담하니 참 예쁘게 이렇게 꾸며졌어요. 여기 이렇게 제대로 구성을 갖춘 지는 얼마나 됐어요?
이게 2022년 1월 1일에 이제 단독 센터로 독립을 해서 굉장히 많은 뭐 공간상으로도 시설상으로도 인력 구성상으로도 저희 센터의 또 프로그램상으로도 굉장히 크게 선생님들이 많이 노력했어요. 지금 여기 있는 공간도 원래는 이게 화장실하고 샤워실 4조각과 이렇게 굉장히 냄새나는 좀 방치되다시피 한 공간이었는데 저희들이 2년 노력해서 여가부 전용 공간 사업의 공모에 좀 선정이 돼서 올해 1월 1일에 이렇게 좋은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예. 정말 쓸모 있는 아주 좋은 공간으로 변신을 했네요. 네. 자, 제가 알기로는 센터장님이 엄청 많이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명숙이 맛집 전화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센터장님에게도 아까도 뭐 가을을 좀 좋아하신다고는 하셨는데 또 추억의 음식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음식을 좀 좋아하시고 아니면 예전에 이런 음식이 참 남는다, 기억에 남는다 하시는 거. 그냥 음식은 뭐 아무래도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시골이니까 한양푼 이렇게 총각김치하고 묵은지 넣어서 국처럼 끓여주시던 고등어찌개가 가장 이렇게 지금도 좀 생각납니다. 그렇군요. 요즘 때 또 묵은지하고 요거 넣어가지고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혹시 요리 실습 같은 그런 것도 있나요? 프로그램 중에? 제 프로그램 중에 요리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외부에 강사 초빙해서 아이들의 여기는 자율적이고 아이들의 의사결정을 굉장히 중요시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만족도 조사나 뭐 욕구 조사를 해서 요리 실습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런 걸 원하면 저희들이 원데이 클래스나 요리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하고요. 또 그런 학원을 또 희망하는 학생들은 그런 청소년들은 저희들이 또 학원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럼 혹시 아이들이 만든 우리 청소년들이 만든 음식 중에 드셔보신 게 있나요? 음식이 여기서 조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만들지는 못하고요. 프로그램 중에 그런 것들은 선생님과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와 함께 또 맛의 여행을 오늘은 좀 이것저것 다 내려놓으시고 맛의 여행을 좀 떠나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 있으세요? 좋아하시는 음식? 글쎄 시골에서 중학교까지 이제 졸업하고 대전으로 나오다 보니까 어려서 집을 나오다 보니까 특별히 가리거나 뭐 그런 음식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함께 맛의 여행을 좀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나가면서 센터 이렇게 소개도 조금씩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구경하면서 저희 맛집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구독 한번 해요. 어렸을 때부터 왔던 집이라 계속 올수록 추억이 새롭어요. 다른 데보다 고기 육질이 좋고 일단 수출을 하니까 더 맛이 좋아요. 된장찌개도 너무 맛있고 그리고 열무김치, 오이김치, 부속 식품이 또 맛있어요. 자, 센터장님, 오늘 여기 대흥동에 저 딱 왔는데 저 추억의 장소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앞에 영화관도 있었고 대전극장도 있었고 추억의 거리를 와서 모처럼 되게 반가웠는데 이쪽 어디 추억이 좀 있으신가요? 이쪽 동네? 그렇죠.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 대전극장 통해 왔었으니까요. 이쪽은 예. 이쪽 진짜 많이 왕래했는데 여기 이게 또 대전에 엄청 오래된 돼지갈비 집이에요. 혹시 여기 또 와보신 적 있어요? 네,
집게를 아무래도- 두개 주신 거는 둘이 가지고. 근데 지금 일반 봤던 그 돼지갈비하고는 좀 다른 게요. 보통 까무잡잡하잖아요, 양념갈비가. 네네. 근데 여긴 되게 하얗네요. 글쎄요. 네. 네. 하얀하고 이렇게 바로바로 또 뒤집어주라고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이 갈비를 손질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는 네. 시중에 이렇게 만들어져서 나오는 그런 갈비가 아니라 직접 손질을 다 일일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얼마나 됐나 봤더니 한 47년? 아, 예. 47년이나 됐다는 건 혹시 알고 계셨나요? 굉장히 오래됐다는 것만. 예. 그래도 이제 여기 센터랑 가까워서 네. 걸어 오시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가끔 예, 들리기도 어떤 합니다. 맛의 매력이 있어서 오시나요, 가끔? 그냥 그 추억의 맛, 뭐 그런 것 같습니다. 편하고 사람들이 앉아서 먹기에 편하고 예, 맛있고 그렇습니다. 공간도 엄청 넓어서 네. 깜짝 놀랐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뭐 웬만한 단체 손님은 거뜬히 치르고도 남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가격도 네. 착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착해서 기본적으로 두 분이 오시면 기본 일단 3인부터 예, 3인부터 주문이 가능합니다. 근데 맛있어서 3인분은 금방 먹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저희가 이제 만남 우리 센터에서 같이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센터 구경도 했는데 저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길래 이제 저희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밖 대전 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네,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름이 조금 마음에는 안 들거든요. 네,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 좀 해주세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글자 그대로 학교 밖이라는 용어가 선생님 말씀처럼 조금 적절하지는 않지만 2015년에 시행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그 용어를 지금 쓰고 있고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도권 학교를 벗어난 친구들,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지금 여가부하고 대전광역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이고요. 만 9세부터 24세까지 학교를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 단계잖아요. 3개월 동안 결석을 하거나 아니면 질병이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취학이나 취학 장기 같은 것을 결석하고. 유예한 이런 친구들이 해당이 되고 고등학교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제 자퇴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여기에 해당돼서 그 용어로만 본다면 선생님 말씀처럼 약간 아직도 이 아이들이 뭔가 비행을 하고 문제가 있고 학교를 그만둔 게 전적으로 이 아이들의 책임인 것처럼 이렇게 왜곡되어지는데 그 용어가 아무래도 조금 영향을 주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법률적 용어라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은 또 잠재력을 갖고 있고 학교에 다니는 일반 청소년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학습의 욕구가 여전히 굉장히 강하고 직업의 욕구, 이런 진로 탐색 이런 욕구들을 다 가지고 있는 똑같은 훌륭한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아까 센터 제가 방문을 했잖아요. 네네. 보통 이제 혹시 그런 아이들이라면 이렇게 저희들이 들어갔을 때 보통 시선을 피하거나 이게 살짝 좀 그런데 깜짝 놀라는 거는 전혀 그렇지 않고 네, 아이들이 맞습니다. 너무 표정이 밝고 또 온기가 좀 느껴지는 그런 걸 저도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그런 저기가 아니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학교를 그만둔 게 예. 사실 지난 작년에만 해도 대전에 초중고를 그만둔 친구들이 1,270명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많은 친구들이 학교를 벗어나고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물론 그런 아이들도 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는 아이들처럼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뭔가 청소년의 비행을 위기에 처해 있고 이런 친구들도 있지만 본인이 뭔가 하고 싶은 욕구가 제도권 학교에서는 충족되지 못해서 그만두는 친구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 그런 것들을 자기가 원하는 바를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 표정이나 이런 거에서 그런 게 나타나고 스트레스 요인도 굉장히 적어서 굉장히 밝은 편이라고 또 이구동성으로 방문하시는 분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도 보니까 이제 부모님과 같이 와서 이제 네네. 상담도 하시고 같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요즘 사실 학교 밖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일반 대안학교와 친구들도 아무래도 예, 유사할 수 있죠. 홈스쿨링 하는 친구들도 다 이제 올 수 있는 맞습니다. 예. 거잖아요. 만 9세부터 24세까지 초등학교, 중학교를 유예했거나 아니면 고등학교에서 학교를 여러 사유로 자퇴한 친구들이 저희 서비스 대상이고요. 대학을 입학하게 되면 저희 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학교보다는 굉장히 아주 어린 친구들부터 좀 깜짝 놀란 게 네, 그러니까 성인까지 있어요. 예. 구세라는 거에서 예, 맞습니다.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성장해서 네. 뭐 중학교 네. 정도 이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초등학교도- 놀라세요. 예. 네. 그러니까 하기야 요즘은 일부러 네. 부모님들도 또 홈스쿨링을 하시고 하시는 부모들도 대안학교를 또 많더라고요. 다니시고 이런 예. 부모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는 이제 예전에 비해서 솔직히 조금 인식은 많이 조금 달라졌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렇죠. 예. 근데 이름이 하여튼 맞습니다. 이름 공모전을 좀 해보면 어떨까? 그런 걸 저 역시도 느끼고 예. 많은 분들이 그런 걸 느끼고 있지만 예. 그 법률 이들을 지원하는데 근거가 되는 법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용어가 이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그거보다는 일상에. 그 용어보다는 지금 교육청이나 교육통계 서비스나 이런 데서 학교를 그만두게 되면 사용하는 용어가 행정용어로 학업 중단 학생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만 들으면 액면 그대로 보면 이 아이들은 학교를 그만두면 마치 학습을 하지 않는 포기한 청소년처럼 청소년처럼. 인식되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은 실태조사를 2년마다 하고 있거든요. 여성가족부에서요. 그런 데서 보면 여전히 학습의 욕구가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대전 세계센터에 등록된 친구들 중에서 500명 이상씩 검정고시 합격하고 100명 이상씩 대학교에 지나가고 있거든요. 학습 욕구가 가장 크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 그 용어는 좀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용어라고 할 수 있죠. 예. 맞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센터장님이 열심히 이야기해 주시는 동안에 제가 고기를 열심히 잘 구웠습니다. 저는 이제 보통 그러니까 돼지갈비 하면은 진짜 그 거무적잡한 네. 그런 색감이 나는데 여기는 무슨 꼭 생고기를 구워 먹는 듯한 그런 네, 느낌이 색깔이 좀 나요. 굉장히 깨끗하네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수시로 알아서 이 불판을 계속 교체를 해주시더라고요. 요청하지 않아도.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틀 정도 숙성을 하시네. 이틀 정도. 예. 그러니까 웬만큼 이제 사장님은 그런 색소 같은 거 사용하지 않고 예, 고기 본연의 맛을 좀 더 많이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데 양념의 비법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허옇게 하는데도 과연 맛이 날까? 갈비 맛이 날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한번 먹어보면 알겠죠? 예. 그럼 한번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오시면 어떻게 드시나요? 일단은 본연의 맛을 한번 제가 네. 느껴보고 싶습니다. 네. 앞접시가. 아, 예. 자, 본연의 맛을 한번 느껴보고. 맛있습니다. 예, 담백하고. 이거 보통 요즘 이제 돼지갈비 하면 그 양념에 이제 깊이 배서 고기의 식감이 이렇게 살아있는 갈비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막 살을 입에 녹는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이 갈비는 식감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갈비가 맞나? 항정살을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나거든요. 그러면 양념도 어쩜 이렇게 하얀한데 양념이 그렇게 잘 됐을까요? 예. 근데 사실 맛간장 요거를 찍어 먹지 않아도 맛이 살아있을 것 같은데. 조금 단맛을 원하면, 네네. 단맛을 원하면 찍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 찍어 먹어도 예, 맛있습니다. 파채와 함께 근데 양념 갈비는 저는 개인적으로 싸 먹으면 이 맛을 다 그래서 잘 안 싸 먹고 그냥 막 집어 먹기가 바쁘죠. 기본 이게 3인인데 혼자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담백하고 어떤 느끼한 맛이 하나도 없고, 네. 그리고 저는 일단 이 고기의 식감이 살아있어서 너무 좋네요. 이거 어떻게 숙성을 시키셨길래 여기 고기의 식감이 이렇게 잘 살아있죠? 사실 점심 때 이렇게 고기 먹는 게 쉽지 않잖아요. 보통 저녁 때들 맞습니다.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워낙 오래된 곳이라 그런가 점심 때에도 손님이 좀 꽤 있으시더라고요. 여기 오시면 주로 갈비만 드셔보셨어요? 아니면 다른 것도 좀 드셔보셨나요? 주로 갈비만 먹는 것 같습니다. 예. 확실히 갈비 맛집이라. 그 삼겹살도 있고요. 그 이제 식후 드시는 또, 예, 식사들이 또 예술이라는 이야기를 좀 들어서, 예. 센터 구경을 시켜주시면서 네네. 한번 둘러봤는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뭐 가장 아이들이 바라는 건 학습의 욕구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학교를 그만두면 이제 검정고시를 1년에 2번 시행되는데 그 검정고시를 통해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졸업 자격을 인정을 받아서 대학교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든요. 초등 검정고시,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가 있는데 그 검정고시를 통해서 이제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때문에 학습 욕구가 가장 크고 또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 가장 우선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립 지원처럼 아까 보셨던 것처럼 밴드 동아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목공을 한다든가 그림 수업을 받는다든가 음악 활동을 한다든가 혹은 체험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학교보다는 못하지만 공동체 의식 같은 거, 또 아이들과 협동하는 자세, 사회성 같은 것을 또 정서적인 함양 같은 것을 하게 되고요. 또 직업, 최근에는 아이들의 욕구가 굉장히 직업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해서 저희들이 한 3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한 50여 개의 업체가 청소년 우호업체가 매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분기별로 한 15명 내외씩 아이들을 모집을 해서 각자 자기가 원하는 직업으로 4단계 과정을 거쳐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훈련비는 다 저희 센터에서 지급하게 되고요.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뭐 애견 미용이라든가 네일이라든가 아니면 도서 사서라든가 공방이라든가 파원이라든가 바리스타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업체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원하는 곳으로 매칭해서 거기서 훈련을 받게 직업인으로서 소양을 기르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글쎄요, 그 우리나라 뭐 전 세계적으로 뭐 교육에 뭐 어느 나라든 아이들 교육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데 꼭 뭐 공부를 해야 꼭 사람답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각자 주어진 달란트들이 다 다르잖아요. 탤런트들이. 그런 거를 좀 활성화해서 키워주면 더 만족도도 높고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 여기 요즘 당구를 제가 당구 프로그램을 예. 어쩔 수 없이 보고 있어요. 남편 때문에. 근데 거기에 고등학생이 이번에 우승을 했어요. 그 네, 어른들을 다 물리치고 김영환 선수, 예, 네, 맞습니다. 우승을 했는데 너무 그러니까 학교 가게 되면 연습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학교를 네. 포기하고 네, 당구를 근데 부모님이 그거를 같이 결정해 주셨다는 게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하죠. 네. 그 아이들 최근에 작년 말에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실태조사를 학교학점수연 실태조사를 표본 약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표본 조사를 했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서 학교를 그만둔 이유 중에 27% 정도 두 번째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학교는 너무 많은 학생들이 있고 규모가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개별 욕구를 다 맞춰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아이들의 좀 변해가는 욕구가 과거보다는 굉장히 강해지고 의사결정에서도 그런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게 반영되고 있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이 쌈을 또 한번 싸서 말씀하시는 동안 저는 벌써 쌈을 쌌습니다. 그래서 깻잎, 이게 돼지는 상추보다는 깻잎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깻잎과 콩나물을 주셔서 콩나물도 좀 올려서. 네. 근데 보통 고기 먹으면 이제 후식으로 냉면, 뭐 네네. 된장찌개 뭐 이런 거 먹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되게 특이한 식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고깃집에서 고기랑 같이 그걸 먹어?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고기만 드셔서 이제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오늘 그걸 같이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네. 콩나물밥 주세요. I can't drink you off my senses. I can't chase you off my trail. Because the getting is good in my neighborhood where you know that you can never fail. Such a scene, babe. Black boots and a bottle of shine. Gasoline, babe, but you don't mind. You're so uptown, uptight, white light and a bottle of wine. Now tell me, babe, is that gonna make you feel alright? 자, 근데 분명히 콩나물밥을 시켰거든요. 네네. 근데 돌솥이 나왔어요, 사장님. 네,
따끈하게 잡수시라고. 콩나물밥은 따끈따끈해야 맛있어요. 직접 1인분씩 이렇게. 돌솥 콩나물밥인 거예요? 아, 기존 저희들은 알고 있는 건 그냥 양푼이에다가 예, 이렇게 콩나물밥이 나오는 줄 알았더니 그때 그럼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손 많이 가는 걸 텐데 어떻게 이렇게 뜨거워서 예. 와우, 선생님 열어보시죠. 굉장히 뜨거워요. 이 완전 돌솥이 아니라 쇠솥이 쇠솥, 가마솥. 예? 네, 가마솥에. 옛날엔 돌솥으로 했는데요. 예. 자꾸 깨져요, 요즘에는. 옛날에 돌이 아니고 중국에서는 돌로 만들으니까 그래서 계속 끓이니까 계속 부서져가지고 거기다 계란도 또 이렇게 싹 올려주시고 이제 양념장을 뿌려서 아니 근데 사실 고깃집에서 이렇게 후식으로 냉면, 뭐 된장찌개, 뭐 이렇게 소면 뭐 이런 거 먹어봤어도 이게 또 콩나물밥을 또 먹긴 처음이거든요. 여기 충청도 지방은 콩을 농사 많이 지었잖아요. 아 예. 그래서 옛날에 그냥 마실 가서 예. 마실 가면 그 집안에서 그 식구들이 이제 손님 왔다고 들어온 사람이 손님 왔다고 예. 콩나물 한 가마솥 해가지고 막 퍼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콩나물밥을 해먹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해드렸더니 되게 좋아하세요. 따끈따끈하고 이제 지금은 젊은 사람들은 잘 잡수는데 여기 된장을 조금 좀 넣어가지고 아 된장도 좀 넣고 아 그럼 된장을 좀 예. 제가 여기 있어요 여기 사장님 가지 마셔요 어디 가셔요 소시지를 네. 네. 안 드세요? 아니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고깃집에서 세상에 이 저기 바쁘신데 깜짝 놀랐어요 이 된장을 아까 메주콩을 삶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직접 된장도 담그신 우리들은 여기 옛날에 다 이렇게 담아 먹었지 사 먹는 거 다 먹잖아요. 예. 아무래도 담아서 해드리니까 엄청 잘 잡아요. 손님들이. 손 많이 가는 일을 하시네 우리 사장님이 손님들이 맛있게만 드시면 예. 여기 음식 장사 하는 사람들은 맛있게 먹었다고 또 오겠다고 그게 우리 집 최고예요. 옆으로 이사 오라고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오늘 느끼는 건 뭐냐면요. 아까 센터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이 식당에 딱 들어오면 사장님이 저 문 앞에 딱 앉아 계세요. 근데 딱 인상이 너무 편안하세요. 하고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센터 들어갔을 때 그 느낌과 오늘 이 식당에 들어왔을 때 느낌이 너무 같아요. 온기가 느껴지고 되게 푸근하고. 네. 근데 두 분이 좀 오늘은 좀 같이 어떤 케미가 좀 맞으시는 것 같아요. 이 콩나물밥, 이 돌솥에다 이렇게 지어주는 집이 전 처음 본 것 같아요. 예, 저도. 예. 예, 맛을 보겠습니다. 좋아하시고 굉장히 요새 가을에는 가을부터 겨울까지는 엄청 좋아하시는 여름엔 뜨거워서 땀을 뻘뻘 흘리며 잡수는 거는 맛있다고. 와, 후식이 아니고 정식 같습니다. 그거요. 저는 콩나물밥이 있다고 그래서 그냥 따로 콩나물밥 시켜 먹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후식이라고 하네. 하는 거니까 네. 너무 훌륭한 것 어느 같아요. 정도 드시는 분들도 주문하시면 딱 잘게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하고 아, 그러니까 이건 해야 되는 20분 20분 정도. 예. 가스에 되면 하는 거예요. 고기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남았다 싶을 때 미리 주문하셔야 돼요. 고기 다 먹고 주문하시면 기다리는 지력 한참 기다리셔야 돼. 뭐 기다리는 거는 10분 20분이 엄청 길어가는 거예요. 다 안 됐어요. 다 안 됐어요. 뭐 그러면 고기 한 번 더 시켜 먹죠 뭐. 그런데 그러시면 되지만 근데 여기엔 또 이렇게 또 김치, 요 열무김치 이런 걸 또 올려서 예, 예. 이렇게 같이 같이
예. 열무김치가 굉장히 시원한 것 같아요. 예. 아, 우리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사장님인데 어머니 같으셔. 그러니까 음식들이 다 그 옛날 방식들, 예,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고기를 보니까 갈비가 그냥 시중에서 저희들이 먹었던 그런 갈비 모양하고도 다르고, 예, 뭐 손질을 직접 다 하시니까 그렇기도 하고, 식감도 다르고, 예, 무슨 비법이 있나요? 식감은 아니고 일단은 재료가 좋아야 돼요. 그쵸. 신선하고 고기 특히 육질이 야채도 그렇지만 육질이 좋아야 되고 좋은 고기를 같이 신선하게 사서 하루 이상 이틀 48시간 아침에 안 먹더라고요. 내가 탱글탱글한 맛이 그냥 살아서 사실 그 탱글탱글한 맛을 살린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너무 뭐 제도 그렇고. 맞춰서 그렇죠. 우리 돼지갈비에 목숨을 걸려. 우리 또 센터장님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또 목숨을 거신 분이거든요. 그게 없으면 못해요. 그쵸. 그리고 제가 또 처음 듣는 게 뭐냐면, 이 갈비가, 그러니까 삼겹살에 오겹? 이렇게 있는 것처럼 갈비도 그런 게 있어요? 오대가? 오디를 잘라와야 더 맛있는 거예요. 이 위에만 조금 잘라오면 갈비도 나오고 기다란 갈비가 나오고 또 이 갈비 부위를 선택하는데도. 보통 제가 갈비 먹을 때 냉면에 이렇게 고기를 같이 네. 잘 먹잖아요. 오늘 이 콩나물밥에 고기를 올려서 먹어봅니다. 예. 너무 맛있습니다. 맛있네. 이렇게 드세요. 하여튼 우리 사장님이 이렇게 맛있게 음식을 해주시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우리 그동안 찾아주신 분들, 우리 손님들께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사장님들이 많으실까 싶은데, 손님들도 감사하고 이 갈비를 대주시는 사장님들도 감사하고 이게 다 우리가 농사 짓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갈비 장사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식구들도 같이 도와줘서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이 담긴 음식이라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네. 이렇게 우리를 촬영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모든 사람은 혼자는 못 살잖아요. 그렇죠. 더불어. 더불어 살아야 돼. 네. 이것도 갈비를 처음에는 하나하나 사러 중앙시장 오정도시장 뛰어다녔어요. 바쁜 거. 내가 하루 돌아다니니까 회사 사장님이 이렇게 방문하시더니 내가 어떤 정보를 맞췄더니 나를 믿으라고 해서 그때서부터는 이제 가보니 딱 회사에서 그냥 이렇게 배우는 너무 감사하고 아유, 근데 사장님의 마음을 네. 또 이렇게. 거래한테는 다 알아서 우리 창고 보고 지금 이번 주에는 얼마나 가야 될까. 자, 고로 사장님의 음식은 두 글자로 줄인다면 감사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ou and me and all those weekends I thought we'd go far. You and me and all those weekends I thought we'd go far. 사실 저 개인적으로 콩나물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콩나물 반찬도 좋아하고, 저희는 한 번에 사다가 이게 나물이나 뭘 해놓으면 금방 없어질 정도로 콩나물을 좋아하는데, 제가 지금껏 먹은 이 콩나물밥은 사실 좀 먹다 보면 처음만 따뜻하고 식어서 네, 맞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마지막까지 따뜻하고 다 드시고 나서 또 누룽지를 처음인 것 긁어먹을 수 같아요.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치가 또 이 된장 어느 거 하나하나가 진짜 이 사장님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음식을 하시니까 그 긴 시간 동안 끊임없이 사랑을 받지 않나 싶습니다. 예. 우리 그런 면에서 우리 센터장님하고 우리 사장님하고 닮은 꼴이 있으신 것 같아요. 센터장님 감동 먹으신 거예요? 뭔가 추억에 이렇게 잠긴 듯 잠깐 그런 느낌이 좀. 진짜 어느 것 하나 모자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음식 하나. 사장님 아까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에 그대로 느껴져서 제가 보니까 그 센터에 꿈 키움 수당이요? 꿈 네네. 키움 수당? 꿈 키움 수당이 뭔가요? 대전광역시 특화 사업인데 아이들이 프로그램에 잘 참여해서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대전시에서 KCB 형태로 청소년증에 충전해주는 수당을 충전해주는 사업이고요. 9세부터 12세까지는 5만 원, 그다음에 13세부터 24세까지는 10만 원씩 아이들 청소년증에 충전해주게 되면 아이들은 그걸 가지고 문화체험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식사비라든가 이런 곳을 사용하게 돼서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되고요. 또 그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에 올 2회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그 수당을 타러 센터에 왔다가 자연스럽게 자기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찾게 되고 아이들과 또 잘 어울리게 되고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대전시에서 매년 100% 교훈을 주고 있는데 아이들의 수당을 원하는 친구들이 점점 더 많아져서 이게 전체 교부금이 모자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좋은 대전시만의 특화 정책입니다. 좀 아이러니한 게 이렇게 많아지는 거는 사실 네네. 안 좋은 거잖아요. 우리 그렇게 학교가 청소년들이 많아지는 건 안 좋은 건데 또 그 아이들이 자기들의 꿈을 예, 찾기 위해서 맞습니다. 또 이렇게 많아지는 것도 좋고 이게 맞습니다.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래도 아이들한테는 큰 지원이 되고 학교를 나오는 순간 여러 면에서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저런 아이들한테 이런 꿈키움 수당 같은 건 활동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죠, 아이들한테. 이게 대전시에서 굉장히 좋은 정책을 좀 입안해서 수립하고 지금 시행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확대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해마다 조금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좀 늘어나는 추세. 네,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에 그 팬데믹이 왔을 때 2020년에만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이제 대면 수업이 활성화되면서 다시 증가해서 지금 2019년 정도 수준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학령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데 지금 학교 중단한 친구들은 계속 늘어나서 지금 작년 한 해 정도 대전에서 1,570명 정도 이렇게 그만둘 정도로 지금 많아지고 있는 게 조금 걱정입니다. 예. 그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을까? 또 그런 것도 많이 또 고민도 하고 계시는 맞습니다. 거고 우리 또 그 정책 그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고민들 하고 계시겠죠. 네, 예. 맞습니다. 하여튼 우리 청소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학교에 있든지 학교 밖에 있든지 그냥 정말 그 자기들의 꿈을 실현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 제가 센터 갔을 때 그 아이들의 얼굴에서 되게 행복감을 봤거든요. 되게 표정에서 행복한 아이들. 요즘 청소년들 이렇게 보면
그런 얼굴 사실 맞습니다. 보기 쉽지 않거든요. 애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학교를 중단했을 때는 어른들도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과정을 청소년 시기에 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렇지만 그 몇 달 지나게 되면 다시 센터에 오게 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고 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자신의 갈 길을 또 자기가 잘 찾아서 가게 돼서 저를 포함한 모든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 잘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게 저희들이 계속 좋은 양질의 프로그램 같은 걸 개발하고 또 그런 프로그램을 또 발굴해내기 위해서 굉장히 매번 힘쓰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 선생님들 노고에 제가 모든 청소년들의 부모님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바쁜 시간 너무 이렇게 귀한 시간을 또 내주셨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세요. 과거보다는 많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학교 밖 청소년을 비행 청소년이나 학업을 중단한 이런 청소년으로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계신 것 같습니다. 주변에 학교를 중단한 청소년들이 있다면 따뜻하게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여느 청소년 못지않은 훌륭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많은 격려와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벌써 손님들이 또 바글바글 이제 맛집이라 시끌벅적하고 막 많이들 또 오시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이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끝으로 또 계획 한 말씀 해주시죠. 센터에 오는 친구들이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하게 또 자신의 길을 찾아서 훌륭하게 걸어나가는 뒷모습을 저희들이 좀 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명식의 맛집 전화 어떠셨나요? 오늘 산타클로스 제가 선물을 드린다고 했는데 오늘 귀한 정말 그런 산타클로스와 함께한 맛있는 맛집 여행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멋진 분과 함께 맛있는 맛을 가지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음 주에도 함께해요.